예, 2025년 9월 21일, 음력으로는 7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일요일인데요. 제가 오늘은 우리 함재봉 선생님의 한국 사람 만들기 책을 좀 소개시킨과 동시에 또 우리 함재봉 선생님의 사상과 철학은 어떤 건가에 대해서 간단한 논평을 해보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주 민족주의 학파는 어떤 사람들 말하고 또 대동사회는 어떤 것이며 대동사회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이 균형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사회가 바뀌어 나오고 혁명이 일어나는가,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1919년 3월 1일 혁명부터 수많은 우리가 빛의 혁명까지 이런 과정을 오늘 잠깐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우리 함재봉 선생님의 한국 사람 만들기 책을 제가 이렇게 2권을 샀습니다. 여기 지금 함재봉 선생님의 한국 사람 만들기 1권, 제1부에서는 조선 사람 만들기, 2부에서는 친중 위정척사학파, 우암 송시열에서부터 하서 이항로, 면함 최익현 이런 분들이 이제 친중 세구학파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중에서는 친일개화파, 여기까지 이제 우리 함재봉 선생님께서 쓰신 이제 책인데, 요 책 이후에 또 책이 이제 한두 권 정도 더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 이후에 나오는 이제 책들이 어떤 거냐면은 친일 개화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친중 기독교 학파, 친중 세구 학파, 세 번째가 친미 기독교 학파, 네 번째가 친서 공산주의 학파, 지금 현재는 친러가 되겠죠. 친러 공산주의 학파. 지금은 뭐 공산주의가 없어졌으니까 친서 공산주의 학파,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자주민족주의 학파, 국가주의 학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5가지 유형이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첨가시킬 부분이 이 독일 서구 유럽 학파, 제가 여기 적어봤습니다. 서구 유럽 학파, 여기 조그만하게 나오가 있는 여기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 서구 유럽 학파, 그 다음에 독일 스위스 학파,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을 만드는 기본적인 틀에 우리 함재봉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친일개화파, 친중 세구 학파, 그 다음에 친소 공산주의 학파, 친미 기독교 학파, 친미 기독교 학파. 옛날 벽시계에 지금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소리 한번 듣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소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옛날 벽시계의 소리인데, 종소리죠. 자, 그래서, 친소 기독교 학파, 친소 공산주의 학파, 친미 기독교 학파, 그 다음에, 자주민족주의 학파,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함재봉 선생님의 강의와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 함재봉 선생님의 사상과 철학은 대세를 따라서 친일 계합파와 친미 기독교 학파가 연합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2차 대전을 일본하고 미국하고 태평양 전쟁을 해서 미국이 일본에 대한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이 일본은 미국에 이제 꼬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친일 기독교 학파와 친미 기독교 학파가 이승만을 앞세워서 나라를 만들어 온 것이고요. 북한은 친소 공산주의 학파와 친중 공산주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북한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단이 된 꼴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가장 소외된 집단이 바로 누구냐? 자주민족주의 학파로서 그 성현의 후손과 조선시대 때 성현의 후손과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소외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현의 후손과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조선 시대의 성현의 이름으로 매도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 독립운동가들은 외세 사대주의 세력에 의해 가지고 힘에 눌려 가지고 또 대접을 받지 못한 그런 꼴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난 120년 동안 흘러와서 올해 을사년에 2025년까지 1905년에서 2025년까지 약 120년 동안의 이 정치적인 헤게모니 싸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사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와 또 이렇게 그 대동사회를 뜻받치고 있는 사상적 뿌리를 우리가 탐구하고 연구해야 되는 이 문제는 우리의 존립의 문제와 우리의 자주적인 민족주의를 이끌어가고 위해서, 또 이것이 세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그 건강한 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몽적이면서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습관, 인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민주공화정을 만들어 가보자, 그런 생각에서 요 제 근자에 제가 도당을 연구하고 도당 굿을 연구하고 두뇌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향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근자에 책도 많이 이제 나오게 되고 또 책도 많이 이제 구입을 하게 됐는데, 올여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바지에 요런 그 보람이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제가 이 함재봉 선생님의 사상과 철학을 정리하고 자주민족주의 학파가 나아가야 될 길, 방향, 철학, 그 다음에 뿌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침에 제가 적은 것인데 요 내용입니다. 요 한 페이지입니다. 요 한 페이지, 오늘 2025년 9월 21일 일요일 날 요 한 페이지인데, 요 한 페이지를 제가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재봉 선생님의 한국 사람 만들기 강연을 보고 내린 결론은, 함재봉 선생님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친일 개화파 플러스 친미 기독교 학파의 세상을 연장하고자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과 여기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고의적인 것이죠. 믿음, 이념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기득권은 친일 개화파와 친미 기독교 학파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상태고, 그 시간은 120년 동안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일본이 50년, 1905년부터 1945년까지니까 50년, 그 다음에 미국이 70년,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20년 동안의 한국의 주인이며 양반임을 말하고 있는 듯하다 이거죠. 새로운 우리 한국 사회의 지도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양반이 됐다는 뜻과 똑같은 겁니다. 누가? 친일 개화파와 친미 기독교 학파 세력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주민족주의 학파 플러스 국가주의, 또 다른 말로는 인종주의라고도 하는데, 함재봉 선생님을 인종주의라고 하는데 이 국가주의입니다. 국가주의라는 것은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을 쓰신 우리가 황태현 박사님의 책에서 노는 말로서 우리 한국은 자주민족주의 학파 플러스 우리가 국가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이제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생각과 사상을 추천하신 우리가 신채호 선생님의 독사 실론이라든지 장지연, 박은식, 김구, 백기환, 장준하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독립운동가의 그 집안으로서는 이혜영 그 육형제의 이야기도 이제 여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 대동사에 백기환 선생님의 노나매기 사상인데요. 이 대동사회는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사는 사회가 만들자 이겁니다.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사는 사회, 너도 억울하지 않고 나도 억울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대동사회. 자, 대동사회 노나매기 사상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대동사회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왜 대동사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한국문학소론에서 연구한 결과를 오늘 발표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대동사회를 우리가 뜻받치고 있는 기둥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당사상, 도당굿이라고 합니다. 도당사상, 도당굿, 두레사상, 그 다음에 향약사상, 이 세 가지입니다. 도당사상, 두레사상, 향약사상이 바로 이 대동사회를 뜻받치고 있는 것이고, 이 세 가지 축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동학농민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촛불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빛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동사회는 도당사상, 두레사상, 향약사상이 무너지면서 조선이 망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그 책임의 중심부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아까 대동사회를 뜻받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향약의 지도자인 임금과 사대부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임금은 외세를 끌어들여서 청일진정을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결국 조선이 망하게 되는 이는 결국 전주 이씨가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물을 것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책임의 중심부에는 바로 전주시 왕족과 그 다음에 400년의 집권 세력인 이 노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노론이. 정확하게는 인조반정 이후에 1910년 나라가 망할 때까지 약 289년입니다. 289년.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 그 중심에 우암 송시열이 있고, 친중 세구학파의 하서 이항로, 이항로 선생은 백진이 있습니다. 백진이시. 매남 채권 잘 아시죠? 경주 채시고요. 가 있다. 이들이 조선을 망하게 한 장본인들이다. 그 결과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자, 그리고 친소 공산주의 학파는 북한을, 친중 공산주의 학파는 북한을, 친일 개화파 플러스 친미 기독교 학파는 남한을 먹었다는 것이죠. 친소 친중 같이 내놔야 되겠네. 친중 공산주의 학파, 친소 공산주의 학파. 예. 우암 송시열 예, 송시열. 우암이죠. 우암 송시열이죠. 우암. 이 우남하고 항상 우암. 이승만의 후가 우남이죠. 자, 그래서 조선을 망하게 한 장본인들이라 이거죠. 자, 그리고 아까 친중 친소 공산주의 학파는 북한을, 친일 개화파 친미 기독교 학파가 남한을 먹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고립된 세력이 누구냐? 자주민족주의 학파, 이제 국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자주민족주의 학파가 누구냐? 이게 성인의 후손, 독립운동가의 후손. 예, 이분들이 조선의 이름 아래 조선시대라는 이름으로 조선이 망함으로써 성년의 후손과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평가절하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이야기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속에 우리는 1894년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1919년 3.1운동, 1945년 8월 15일 해방, 1960년 4월 19일 4.19, 그 다음에 2016년도에 12월 9일날 촛불혁명, 박근혜 탄핵이죠. 그 다음에 2024년 12월 3일 빛의 혁명,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온 겁니다. 에 의하여 처음으로 우리가 민주화, 자주화, 평화, 민주, 자주, 평화라 그러죠. 자, 빛의 혁명은 민주, 자주, 평화적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처음으로 우리가 성공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대동사에 국민주권주의 기본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 그러면서 이재명이 대동사회 국민주권주의 기본사회를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천명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이전의 사상가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동사회를 뜻받치고 있는 기둥을 연구해 보니까 한국무학소련 연구진에서 우리가 도당, 그 다음에 둘의 사상, 도당 사상, 둘의 사상, 그 다음에 향락 사상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의원 중심에서 국민권리당원, 민주권리당원에 의해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죠. 받겠다는. 그래서
대동사이가 무엇을 말하는지 사상가는 규명해야 될 필요성을 이제 느꼈고, 자, 그래서 우리 성인의 자손, 독립운동가의 자손이 중심이 되어서 자주 민족주의 학파를 세우고 민주공화정의 바탕을 둔 자유주의 국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뚜렷하게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인의 자손, 독립운동가의 자손이 자주 민족주의 나라를 세우고 국가적 주의적 측면에서 공감과 감정의 해석학으로 바탕을 두어서 민주공화정의 바탕을 둔 자유주의를 우리가 자유주의 국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학농민혁명, 이게 이제 대한제국의 시기에 이제 시작되었는데, 앞에서도 다시 이야기했더만 이 동학농민혁명에 뜻받치고 있는 대동사이를 뜻받치고 있는 이 기둥인 도당사상, 두레사상, 향량사상을 연구하지만 안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제국의 연구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하여 황태현 박사님이 중심이 된 우리가 책을 공부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채호 선생의 독사신론이라든지 박은식, 장지연, 김구, 백기환, 장준하로 이어지는 인물을 우리가 성인으로 뜻받들고 이들을 우리가 추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선조 이후에 성인으로 뜻받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신채호, 박은식, 장지연, 김구, 백기환, 장준하, 이런 사람들입니다. 를 성인으로 뜻받들고 이들을 추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내가 근자의 대동사이를 연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 출발은 동학농민혁명이고 그 뿌리는 도당사상, 두레사상, 향약사상이다. 이며 그 방법은 민주자주평화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자주평화적으로. 자, 그것이 바로 1980년도에 5.18 광주 혁명 때 그 뿌리가 되고 있는 광주 향약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왜 1980년도 5.18 때 민주적이고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광주 향약 정신의 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목표는 대동사회 국민주권주의 기본사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정립하고 공부하고 다듬어내는 일이 바로 공부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여기에 매달리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상과 철학, 이러한 길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9월 21일 일요일 골장 김대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